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송에 대한 유치권 소송에 대한 그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 소송하기 전에 먼저 그 이론을 먼저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유치권자의 대항력 판례를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2005다의 2288 판결 사건인데 건물명도 등이거든요. 이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종료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종료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그다음에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1항 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리로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로다가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건물이 이제 X라는 건물이 있고 이게 있는데 이제 B가 이제 그 근저당권 이제 경매 일반 채권자, 근저가 아니고 경매 일반 채권자고, 그다음에 A가 유치권자예요. 유치권자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하도급자고 공사급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강제 경매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압류 효력이 미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점유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그 낙찰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그 판례의 입장은 처분금지가 발효 후 점유이전은 유치권은 점유이전에 관한 유치권은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매수인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에 대한 법률을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 규정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판례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게 뭐 효력이 있는데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도표를 그려 보시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이게 경매 일반 채권자인데 강제경매니까 일반 채권자. 그다음에 유치권이니까 공사대금의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경매가 되고 나서 점유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낙찰자인데 대항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도표를 그려봤거든요. 이렇게 대법원 사건을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보고서 그러면 경매가 걸렸고 이렇게 된다 해서 요건 요약을 해놓은 건데, 그 대법원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도표를 정리하시면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학권부는 어차피 이제 못 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도표만 생각만 하면 강제경매 채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대금 유치권자가 있는데 경매가 걸린 다음에 나중에 점유한 경우에는 대항을 못하는 판례 입장이 91조 5항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매수인한테 대항을 못한다 유치권자. 그럼 그거를 딱 측정하고 있어야 소송을 할 때 이 사람이 경매 개시 후에 점유를 했으니까 이 판례로 딱 해서 소장을 쓰시는 거예요. 이 판례를 소장을 쓰시면은 그 판사가 딱 해서 이전 결정을 내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사건인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이제 2006다의 2050 판결 사건인데요. 이건 토지인도예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종료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러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죠. 경매 개시 후에 점유를 받았는데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 등기에 경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내세워 그 유치권으로 경매유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판결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비슷한 사례인데 내용은 이렇죠. 내용은 이런데 이거를 갖다가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X라는 토지가 있어요. X라는 토지가 있고 근저당권 A가 있고 그 다음에 경매가 됐어요. 근저당 실행을 해서 압류력이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치적이 나뉘게 된 거죠. 유치권. 근데 나는 유치권이 있다라고 유치권자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 경매 낙찰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되게 길어요. 이렇게 같은 내용이면 긴데 요 도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도표를 그리시면 판례를 보실 때 그 도표를 그리시면 이게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왜 교환에 오냐면 어제 제가 배운 거예요. 이게 학교 가서 어제 배워갖고 와서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또 제가 해갖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다. 그러면은 대법원 판례가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뭔지 아시죠?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 해보셨지만 대법원 판례 이런 거 안 이어지잖아요. 그죠? 이해를 해야죠. 근데 이 그림은 한 번에 보면 싹 이해가 되죠. 그러면 2050 그 토지인도 사건이 이게 사건이 이제 추려봤더니 등장인물이 나오죠. 근저당권자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경매되신 다음에 점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낙찰자가 생겼는데 그럼 대항할 수 있느냐 이렇게만 딱 요점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그러면 압류력이 미친 다음에 점유이전을 하면 점유를 가지면 이 사람은 유치권이 없다. 네, 그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거 마찬가지 부동산 강제,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매기 실점 이후에 그 다음에 기입등기 경로가 있음을 유치권자가 알았는지 그거는 상관없이 알지 못했든 알았든 상관없이 그 유치권으로 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결론을 이렇게 도표화 그리면 좋다 이거죠. 그리고 전 기선데 이거 안 가르쳐 드렸고 저도 어제 배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대법원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것인가 그 대법 판례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치권 이제 확인 사건인데 근저 설정후가 이제 됐어요. 근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경매로 인해서 압류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열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쫙 보시면 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91조 5항, 민사집행법 91조 5항, 그 다음에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거에서 그런 법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점유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법 조항이 우리가 지금 실무에서 유치권을 깨려고 하는 그 법 조항이 딱 있는 거고, 또 요 판례가 우리가 그냥 판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써먹어야 되는 그런 판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실 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2008-70763 판결은 X라는 토지에 근저당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취득이 그 다음에 근저당 이후로 점유취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경매가 되고 경매 매수인이 생겼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 같은 경우 왜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대항할 수 없다잖아요. 근데 왜 없을까요? 근데 이제 요걸 보시면 되죠. 위에 보시면 압류 흐름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제 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압류 후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유치권 취득 시기가 근저당 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이 설정된 저당권이 이렇게 경매 절차 개시됐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근데
이 같은 판례는 무리에 있습니다. 무리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어떤 게 있는지. 여기 있죠. 세무자 손을 점유를 이전해 버린 거죠. 했는데 요까지는 좋았어. 아니 요까지는 좋았는데 요 후에 또 이전한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또 깨지는 거죠. 그것도. 요까지는 됐었어요. 요 유치권자가 계속 해야 되는데 요 후로 또 이전한 거예요. 이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왜 그러죠? 처분금지로 발부가 된 위에 또 점유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런 판례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여기만. 세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두고 어느 소유빈이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세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 받았으나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된 유치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법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에 매수인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네. 근데 이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입 등기 마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네. 했는데 그다음 후에 공사를 완공했죠. 그리고 요거 도표를 보면 근저당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점유치들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공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공사가 됐기 때문에 후에 공사가 됐기 때문에 유치권이 안 된다. 네, 그런 판례. 그러니까 도표를 그려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쫙 나열을 하시고 밑에다가 그 요점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요게 한 페이지가 되잖아요. 그죠? 딱 해서. 그러면 요거를 그림을 딱 보셔서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판례는 뭐냐면 이제 저거예요. 공매 알죠? 캔코. 이제 공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체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009다의 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그러니까 체납 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의 내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그 판결인데요. 체납 처분도 마찬가지다. 체납 처분 왜 마찬가지냐? 체납 처분은 이제 결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잖아요. 모든 게 말소가 되고. 근데 이것도 같은 압류로 본다는 거죠. 일반 경매랑 마찬가지로 이거를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국세기재 체납 압류 처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유치권자가 있고요. 근데 공매가 개시가 있는데 경매 매수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이제 경매 절차가 아니고 이제 공매로 할게요. 공매 절차에서 공매예요. 공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마치 체납 처분이 공매 절차에서 그 부동산이 매각된 것 같이 매수인이 체납 처분의 압류의 부담을 인수하지 않는다 이거죠. 체납 처분의 압류 등기가 말소되므로 체납 처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이 취득한 사람은 그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경매만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공매할 수도 있잖아요. 공매도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 압류가 처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매 개시가 되고 이제 경매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체납 압류 처분이 있은 후에는 유치권 인정이 안 된다는 판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딱 이해가 가시죠. 이제 어떻게 돼가구나. 내용상으로는 좀 아리까리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어저께 배워갖고 요 파일을 제가 드릴게요. 카톡에도 올리든지 어떻게 해서 드려갖고 이걸 갖고 가세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네, 제가 파일을 이렇게 카톡에도 올려놓을게요.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이제 개관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들어가는 게 이제 교재 나오는 거죠.